그때 당시만 해도 김영란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다들 조심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역시 대기업들은 로비 같은 거 안 하고 되게 깔끔하구나. 이런 건 좋네. 자주 오면서 친해지고 술을 자주 먹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술 먹고 밥 먹고 그러고 돌아갔는데 언제부턴가 템프로 이런 여자가 있는 술집을 계속 가자 그러는데,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가는 게 아니라 매주 와요. 많게는 일주일에 두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왔었거든요. 이렇게 만나서 이 사람들을 거의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자고 있는데 새벽 2, 3시인가에 전화 와서 만취한 상태로 자기 술집 어디에 있는데 계산해주러 와달라는 거예요. 진짜 하다가 이제 제가 없이 자기들끼리 여자 불러서 실컷 놀고 그러고서 계산을 해달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곽대신입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쁘기도 하고 우리 첫째가 좀 아파가지고 급성 폐렴이 와서 병원을 다녀도 입원할 곳이 없어서 집에서 끙끙 앓다가 겨우겨우 찾아서 입원을 했는데요. 지금 병원에 보호자 한 명만 있어야 돼서 와이프가 첫째를 돌보고 있고 제가 둘째를 집에서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찍는 시간이 전혀 나질 않아요. 애가 아프다 보니까 솔직히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지금 많이 좋아져서 저도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갑질을 당하고 부동산 매매 대금은 왜 못 받았는지 그걸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집안일 하면서 짬짬이 찍는 거라서 앞뒤가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하면은 제가 미흡한 부분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한 사업이 길거리 매대 장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매대 장사가 잘 돼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온라인 쇼핑몰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등등 오픈마켓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 사학소녀라고 이슈가 있었는데 고등학생이 오픈마켓에서 청바지인가를 팔아서 4억을 벌었다는 이슈였어요. 제가 그때 온라인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개인 사이트도 만들긴 했지만 처음에는 오픈마켓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이템을 매번 바꾸는 거에 되게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류 같은 경우는 계절이 겨울이다 하면은 가을쯤에 준비를 해서 미리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템을 구상하는 도중에 제 주변에 휴대폰 쪽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휴대폰이 마진이 좋다 그래서 휴대폰을 온라인에 팔아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휴대폰은 또 온라인으로 팔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매장이라도 했거든요. 매장이 너무 잘 돼서 온라인 쇼핑을 거의 하지도 못했었습니다. 휴대폰 단골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일도 못하고 거의 매장에만 붙어 있었는데요. 매장 사업을 한 3년 정도 하루도 쉬지 않고 운영을 하다가 그때 제가 확장할 계획을 합니다. 매장을 늘리기도 하고 도매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도매 사업을 하게 됩니다. 휴대폰 사업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 갑질에 대한 부분도 이해하기도 조금 어렵고 대기업이랑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제가 대기업 언급을 하면 누구나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이 좀 많았었습니다. 대기업의 대리점이다 보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대리점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고. 잠깐만 아빠 요것만 찍고 갈게요. 네. 도매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갑질을 많이 당하게 됐는데요. 의류 사업할 때도 갑질이 있긴 있었는데 그거야 뭐 제가 안 하면 그만이니까. 모바일 사업은 통신사랑 계약을 하고 대리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발을 빼지 못해요. 제가 모바일 사업을 시작했던 건 재미도 있었고, 고객들이 매월 쓰는 통화 요금에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저희 통신사가 여러 군데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 3사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MVNO도 있기 때문에 이게 별정통신이라고 알뜰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업까지 합하면 10군데가 넘는데 이 기업들 구조가 다 똑같거든요. 제가 했던 사업이 도매 대리점인데요. 제가 매장도 운영을 하고 도매 대리점을 운영을 했는데, 판매에서 남는 수익과 고객을 관리해서 받는 관리 수수료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관리 수수료가 뭐
영업을 하지 않아도 고객들이 2년을 쓰든 10년을 쓰는 동안에 5%에서 7%를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대리점들은 판매에 대한 수익보다는 가입자를 모집하는 데 거의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판매하는 거는 가입자를 모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매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본사에서 기계를 사다가 판매점에 영업을 해서 판매점에서 팔게 되면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가입자를 모으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판매점에 저희 같은 대리점들이 와서 영업을 많이 해요. 노트는 얼마, 갤럭시는 얼마 이런 단가표를 만들어서 단가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영업하면서 되게 경쟁이 심해요. 10,000원, 20,000원이라도 더 줘서라도 그 판매점과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뭐 자율 경쟁이니까 솔직히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통신사들도 보조금 경쟁을 하거든요. 그 보조금이 뭐냐면 휴대폰 갤럭시가 100만 원인데 50만 원을 깎아서라도 가입자를 유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50만 원을 고객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대리점이나 직영점에 줍니다. 이걸 가지고 고객한테 깎아주거나 본인들이 수익으로 남기거나 뭐 그렇게 운영하는 게 보조금인데 이 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단통법이라는 게 생겼었거든요. 이 보조금을 대리점에 50만 원을 주고 이 50만 원을 저희가 판매점에 판매했을 때 이 50만 원을 주게 되면 저희는 가입자만 모으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 없이 완전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단돈 1, 2만 원이라도 더 얹어서 주게 돼요. 그러면 50만 원에서 저희가 1, 2만 원이라도 더 투자해서 판매점에 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판매점에서 한 대를 팔았을 때 저희는 10,000원이나 2만 원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 근데 10,000원, 2만 원이면 뭐 상관이 없는데 대리점끼리 경쟁이 심해지는 게 뭐 5만 원도 더 쓰고 10만 원도 더 쓰고 이러거든요. 예를 들면 갤럭시가 보조금이 원래는 50만 원인데 대리점들이 경쟁을 하면서 단가가 뭐 60만 원, 70만 원이 돼버려요. 그럼 판매점은 아무래도 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데를 팔기 때문에 대리점끼리는 점점 경쟁이 심해집니다. 저희 기준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판매하는 대리점에 속하는데 저희가 한 달에 1,000대에서 2,000대를 팔기 때문에 5만 원이면은 1,000대만 팔아도 5천만 원이 손해를 봐요, 그 달에. 올해 들어가는 출혈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대리점들끼리도 사실 이렇게 출혈을 안 하려고 서로 매너 영업을 하거든요. 페어플레이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원래는 본사에서 이렇게 조금 지정을 해주거나 어느 정도 좀 규제를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끼리 이거를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본사에서 알아요. 제가 말씀드린 갑질이 이런 겁니다. 대리점끼리 담합을 했다고 치고 본사에서 그럼 50만 원을 보조금을 내려주면 저희가 그대로 수익도 안 남기고 판매점에 내렸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는 가입자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판매한 수익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영업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본사에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대리점을 흐트러 놓고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 새로운 대리점을 유치를 하거나 기존 대리점의 상위권에 있는 대리점보다 아래에 있는 대리점들을 섭외를 해서 원래 본사에서 나오는 50만 원의 보조금을 여기는 60만 원, 70만 원, 뭐 80만 원 뭐 이렇게 과하게 많이 보조금을 줘서 저희 쪽에 영업을 시킵니다. 그럼 기존 대리점들은 50만 원의 보조금을 내리면서 어떤 새로운 대리점의 단가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갤럭시가 뭐 70만 원, 80만 원 준다. 이런 식으로 단가표가 돌아다니면 우리도 또 방어하기 위해서 50만 원, 60만 원 저희가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게 10만 원이면 얼마나 단가가 큰 거냐면 1,000대만 팔아도 1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투자 비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리점 하는 사람들이 거의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대리점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잃습니다. 계속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잃어요. 잘 번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런 데들은 아예 돈이 많아야 돼요. 이런 데들은 살아남아서 돈을 벌게 되는데 그 외의 대리점들은 웬만해서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리점은 사업을 접어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사업을 접어야 그동안 모았던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저도 이런 구조를 보고 접을까 했는데 대기업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또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계약 관계가 뭐 기계 문제도 있고 뭐 정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받아야 될 가입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모았던 가입자가 3만 명까지 가입자를 모았는데요. 3만 명이면은 월 관리 수수료만 8천만 원씩 들어오게 됩니다.
월 가리수가 8천만 원에 저희가 판매했을 때 무조건 손해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달에 잘 운영해서 판매에 대한 수익도 조금 남기면 한 2천만 원 정도 남아서 합쳐서 저희가 월 1억씩 수익이 났었습니다. 1억씩 수익이 나는 거를 저희가 가져가면 좋은데 절대 기업에서 가만두지 않고 이 돈을 쓰게끔 만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쓰게끔 하는데 월 1억씩 수익이 나던 거를 계속 영업에 투자하고 이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됐었습니다. 이 기계는 저희가 제조회사에서 직접 사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기계는 본사를 통해서만 물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본사에서 눈밖에 나오면 이 기계를 많이 주지 않는 거죠. 기계를 안 주면 이 판매점에서도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휴대폰 살 때 보면은 뭐 퀵을 불러서 그때그때 기계를 주고 받고 하거든요. 판매점도 기계가 많은 대리점과 계약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계가 그 영업력인데 기계를 안 주면서 대리점들 컨트롤하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영업을 해서 돈을 써도 기계 안 주면 말짱 도루묵이 돼버려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기계 문제로. 그리고 또 연말이 되면은 대기업들이나 뭐 대리점들 다 마찬가지로 재무제표라는 거를 신경을 쓰게 되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에 아무래도 매출이나 수익이 많이 나면 좋은 기업이니까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연말만 되면은 기계를 또 많이 밀어줘요. 근데 그 기계가 잘 팔리는 갤럭시나 노트 이런 제품이 아니고 어디 진짜 똥재고 잘 나가지도 않는 그런 재고들만 몰아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떨이로 나가게 되면 단가를 많이 줄 거다, 본사에서. 그러니까 받아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조율적이 주거든요. 근데 솔직히 안 받을 수도 없어요. 이것도 눈밖에 나는 일이니까. 그러면 울고 겨자 먹기로 이 물건을 받아요. 이 물건 받으면 말한 대로 안 돼요. 결국에는 똥재고가 돼서 저희는 재고만 쌓이고 팔지도 못하는, 또 손해보는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돈만 잃게 되는 상황이 와서 정말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산인데요. 정산이 진짜 안 맞아요. 그렇게 열심히 영업하고 돈 쓰고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가입자도 모아놓고 매월 정산을 받아서 판매점에 또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제대로 안 맞아요. 매월 몇 천씩 틀리고, 제가 모바일 사업을 한 건 2010년이었는데 도매 대리점을 시작한 거는 2013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완전히 접어서 코드가 사라질 때까지가 2021년 정도 됐는데 도매사만 8년 정도 됐거든요. 정산이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었어요. 매번 덜 들어오다가 어쩌다가 한 번 더 주긴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더 줄 때 있지 않냐. 더 안 들어올 때가 훨씬 많은데 어쩌다 한 번 더 준 거 가지고, 그것도 금액이 크지도 않아요. 그거 가지고 더 주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여기 일하는 매니저들도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 중에 정산을 하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차감이 또 있어요. 이 차감은 뭔가 대리점이 잘못했거나 규칙을 못 지켰을 때 나오는 페널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휴대폰 살 때 요금제 얼마까지 유지를 해주세요,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결국 본사에서 내린 정책이에요. 본사에서 특정 요금제를 몇 개월 동안 사용하게끔 그런 정책을 내려줘요. 이 정책을 저희는 또 판매점에 내리게 되는데, 이 정책을 못 지키면은 실제로는 차감이 세요. 한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판매점도 그렇고 대리점도 그렇고 이 요금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고객들한테 굉장히 부탁도 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잘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에서 차감을 합니다. 저희가 못 찾아내면은 그냥 차감 당하는 거예요. 이 정산도 정말 복잡하게 해서 아무도 못 맞추게 만들어서 보내거든요. 진짜 이 대리점 했던 사람들 알 거예요. 이거를 못 맞춰요, 절대. 이런 정산을 주면서 저희가 찾아내야 돼요. 제가 그걸 또 찾아냈어요. 그렇게 찾아내야 그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거는 규칙에도 없던 정책을 갑자기 만들어서 기존에 판매한 상품들도 이 정책에 적용을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 소급 적용을 한다는 건데, 이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 말도 안 되는 또 차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 규칙대로 정책대로 이렇게 잘 팔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소급 적용해서 차감을 한다 그러면 우린 뭐가 되냐. 하기를 해도 씨알도 안 먹혀요. 반말도 많이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따로 뭐 좀 챙겨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말만 하고 얼렁뚱땅 대리점들 안심시키고 결국 또 안 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고, 대리점들은 단말기 반품도 안 되고 가입자들 모은 게 있기 때문에 발을 뺄 수가 없어요. 대리점들이 많이 모여서 상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진짜 이거는 우리끼리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폭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기자들도 만나러 다니고 변호사도 찾아다녔는데, 이 신문사들도 찾아가 보니까 광고 주거나 후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제대로 써줄 리가 없죠.
일반 변호사는 아니고 그 대기업 상대로 하는 큰 변호사들 찾아가 보면 결국엔 여기도 주 거래처가 이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저희 말은 거의 들어주질 않아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없더라고요. 아, 그때 계란으로 바위치기구나.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대리점들도 거의 망연자실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잘 빠져나갈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갑질은 이 부분이 조금 말씀드리기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 부분을 좀 말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접대예요. 저희가 영업사원을 고용을 해서 판매점에 영업을 하듯이 본사도 대리점을 관리하는 매니저나 센터장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저희 대리점을 자주 찾아와서 매장을 와서 관리를 합니다. 저는 일찍이 그 의류 사업하면서 로비라는 걸 배웠어요.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로비라는 걸 해야지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바일 사업에도 로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명절 때 제가 그냥 슬쩍 그 선물 세트 하나 줬더니 이런 거 안 받는다고. 그래서 얘네는 로비 같은 거 하면 안 되구나. 그때 당시만 해도 김영란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다들 조심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역시 대기업들은 로비 같은 거 안 하고 되게 깔끔하구나. 이런 건 좋네. 그래서 저도 로비 안 해도 되고 돈 굳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주 오면서 친해지고 술을 자주 먹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술 먹고 밥 먹고 그러고 돌아갔는데 언제부턴가 템프로 이런 여자가 있는 술집을 계속 가자 그러는데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지하게 얘기해서 결국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가는 게 아니라 매주 와요. 많게는 일주일에 두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왔었거든요. 문제는 이 매니저가 저한테 센터장한테 잘 보이면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줄 거다. 잘 보여야 된다. 대리점들 간에도 경쟁을 하는데 우리만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저한테만 얘기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안 넘어갔는데 어쨌든 지원금을 떠나서 뭐가 됐든 와서 잘 보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계속 언급을 하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이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예요. 저는 원래 술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서 술도 잘 못 먹는 데다가 이렇게 만나서 이 사람들을 거의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자고 있는데 새벽 2, 3시인가에 전화 와서 만취한 상태로 자기 술집 어디에 있는데 계산해주러 와달라는 거예요. 진짜 하다가 이제 제가 없이 자기들끼리 여자 불러서 실컷 놀고 그러고서 계산을 해달라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새벽에 자다 일어나서 너무 화가 났는데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말고도 다른 대리점들도 이런 게 있어서 대리점들이 몰래 촬영도 해놓고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저래 계속 돈만 쓰게 되고 얼마나 접대를 많이 했으면 소문이 나서 접대하는 데 가서 놀 수 있으니까 저희 쪽에 술상무로 입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술 못 먹고 결제만 하고 나오거든요. 제가 할 말은 더 많지만 갑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창업하는 게 어떤 프랜차이즈를 많이 하잖아요. 기업들이 잘 만들고 잘 짜여진 걸 가지고 그냥 돈만 들여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업에 그냥 편하게 일하려고 이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나 가맹점을 하지 말고 단순하게 커피나 치킨집을 예를 들면 이거는 사실 그런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아도 조금만 연구하면 본인의 브랜드를 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의 일 말고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제 브랜드를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은 쉽지 않겠지만 힘들어도 제 거를 하는 게 속 편하고 문제가 나도 제가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사실 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모바일 사업은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얼른 재기하기 위해서 제가 키즈카페 가맹 사업을 하려고 키즈카페 브랜드를 내고 가맹점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 매장을 냈었습니다. 샘플 매장을 내면서 그 샘플 매장을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처음 오픈해서 그 첫 달부터 월 매출이 1억이 나오고 순수익이 한 5천 정도 났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문제가 있었는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 영상을 기다려주신 분이 계셔서 최대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이 영상 찍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서툴기도 하고 영상이라는 게 미리 기획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말도 정리를 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들이 많이 부족하고 바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말도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조금 나아질 때까지 양해 부탁드리고 좀 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